인바이트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코센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한인 외국 과학자들하고 또 한국에 계신 엔지니어하고 사이언티스트 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변영지라고 하고요. 칼리파 대학교의 시빌 인프라스트럭처 앤 인바이러먼탈 엔지니어링 디파트먼트에 있고, 이제 부학과장이기도 하고 부교수이기도 합니다. 오늘 드릴 주제는 ADS-B 시그널과 GIS를 활용한 항공교통 소음 감지 모니터링이라는 토픽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 저는 현재 아부다비에서 일한 지는 이제 한 11년이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부다비 DOT에서는 사이언티픽 어드바이저리 보드 멤버를 하고 있고, 또 여기 아부다비 폴리스에서는 트래픽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도 어드바이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에듀케이셔널 백그라운드는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토론토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온 후에 토론토 대학교에서 석사, 학사, 박사를 했고, 대학원 때부터는 시빌 엔지니어링으로 가서 교통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분야도 ITS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칼리파 대학교에 제가 부임할 당시에 여기 교통공학을 하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러 분야를 이렇게 다루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카이스트라든지 고려대학교 이런 분들하고 협업을 또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사학위는 토론토 대학교에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박사 후 과정을 칠레의 산티아고라는 곳에 가서 1년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캘거리 대학교, 알버타에 있는 캘거리 대학교에서 또 1년을 한 후에 칼리파 대학교의 조교수로 2012년에 부임을 했고, 2017년부터는 부교수가 됐고, 그리고 지금은 액팅 체어 혹은 어소시에이트 체어를 동시에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부다비에 도착하고 나서는 이제 UAE라는 나라는 이제 가장 유명한 도시가 두바이, 그다음에 이제 수도는 아부다비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지만 사실은 아부다비가 수도라서 여기에 모든 그 정부 통사나 이런 데가 집중이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두바이에서 이제 교통 관련 어떤 펀딩이나 뭐 이런 어워드 같은 거에도 신청을 해서 받은 적이 있고, 두바이에서는 저 사진에 보이는 분은 이제 저기 두바이 왕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아부다비 쪽 교육부에서 에덱이라고 하는 어워드 포 리서치 엑셀런스라는 거를 받아서 미화로는 약 19만 불 정도 되는 그 펀딩을 받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박사학위 학생을 찾았어요. 그래서 박사학위 학생을 어드바이즈를 하기 시작했고, 오늘 발표하는 내용도 사실 이 내용이고요. 아직은 시작 단계에 있지만 그래도 프로포설이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이걸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 분야는 ITS이면서 또 오토노머스 앤 커넥티드 비클에도 관심이 많고, 또 그거를 임플리멘트 하기 위해서 AI를 쓰기도 하고, GIS 스페이셜 아날리시스를 쓰기도 하고, 또 여기 칼리파 대학교가 큰 대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이 옆에 있는 다른 과에 있는 분들하고 또 협업을 하기가 쉬워서 일렉트리컬 앤 컴퓨터 엔지니어링 쪽에 있는 분들하고는 IoT나 블록체인, 시큐리티 이런 거를 교통에 접합시키는 것도 하고 있고, 또 오늘 다루게 될 내용과 관련 있는 에어포트 시스템에도 관심이 요즘 많이 생겼는데, 이 중동 도시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이렇게 공항이나 이런 거를 그리고 또 에어라인 인더스트리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카타르 항공이라든지 에티하드 항공, 두바이 에미리츠 항공 이런 데가 광고에 이렇게 유럽에도 이게 북미에도 많이 나오는 게, 아마도 이 사람들이 그 포스트 페트롤 시대에, 그러니까 이 기름이 떨어진 후의 시대를 준비하면서 자기들이 이게 주력 사업으로 생각하는 게 이제 항공 분야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이 많고, 또 그쪽으로 이게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자주 듣는 뉴스가, 예를 들면
보잉이나 에어버스에서 뭐 비행기 몇십 대나 뭐 혹은 뭐 100대를 주문을 했다 이런 말들이 항상 중동 항공사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 연구는 그 제목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이 우선 이 중동 나라에서 특히 UAE에서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공항 인프라스트럭처나 이런 관련된 에어 트래픽 볼륨이 이제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에는 두바이에서 엑스포라는 거를 개최했는데 그거를 거의 내셔널 이벤트로 아주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했었고, 또 지금은 카타르에서는 월드컵을 유치하고 바로 그다음에 아시안컵 그 축구를 유치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경쟁적으로 이렇게 큰 이벤트들을 유치하면서 에어 트래픽 볼륨이 올라갈 걸로 여겨지고 있고, 또 특히 두바이 공항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커머셜 그 패신저 숫자가 인터내셔널 공항 중에 제일 높은 곳이 사실은 두바이 공항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 패신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UAE에. 근데 또 겉으로 보여주고 경쟁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중동 도시 국가들이 막상 주거 환경이나 그 주변의 주거 환경이나 그 주변 주민들이 겪을 이런 어려움이나 이런 거는 이게 고려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나라에서 그냥 밀어붙이듯이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 에어 트래픽 노이즈 폴루션, 이것도 폴루션의 일종인데 그거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그 와중에 이제 이게 시작된 지 몇 년 안 됐는데 오토매틱 디펜던트 서베일런스 브로드캐스트라고 ADS-B 시그널이라는 게 그 비행기들마다 이제 장착이 된 지가 꽤 됐거든요. 이제 몇 년 지났거든요. 그게 뭐냐면 모든 커머셜 에어플레인 또 혹은 가끔은 실수로 밀리터리 에어플레인에도 이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매 초마다 GPS 시그널처럼 비행기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이 시그널을 보내면서 사실은 그 안전 운항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시그널이 땅에도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하면 공항 관계자가 아닌 일반 시빌리언도 리시버만 그냥 조그만 걸 가지고 그냥 하늘 쪽에다 대고 있으면 지나가는 비행기들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내려오거든요. 그 무료로. 그래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이런 생각을 했고, 그 ADS-B 시그널에는 비행기 번호, 뭐 어디서 출발을 하고 어디로 가는 것부터 해서 비행기 모델 넘버, 또 그렇다 보면 그 엔진이 어느 사이즈고 어떤 건지도 알 수 있고, 현재 속도, 그리고 엘리베이션, 롱지튜드, 레티튜드, 포지션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잘 활용하면 이걸로 노이즈 레벨을 이스티메이트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 생각을 한 거고. 이제 또 GIS 같은 경우에는 GIS의 이제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이라는 서페이스 그 엘리베이션,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션 인포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지도를 활용하면 땅의 굴곡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계산에 포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하늘에 있는 비행기에서 엔진에서 나오는 소음이 땅에 들이쳤을 때 어디까지 어떻게 전달할 거고, 예를 들면 산이 있으면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거고, 계곡이 있으면 그게 오히려 울려서 더 시끄러울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그런 것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게 DEM 모델이고, 그걸 활용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프로포설을 썼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빌딩 위에 맨메이드 빌딩, 사람들이 지은 빌딩들에 대한 정보, 빔까지 이게 합쳐지면 정확히 이제 어느 사이드에 어느 빌딩의 몇 층에서 어느 정도의 노이즈까지도 예측을 할 수도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 아이디어들을 합쳐서 이 타이틀을 만들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요즘 아부다비랑 두바이에서 새로 공항을 지었는데 거의 다 지은 단계인데요. 지금 두바이 왼쪽에 있는 게 아부다비에 새로 지은 공항이고, 오른쪽에 있는 공항이 두바이에 새로 지은 공항인데, 항상 여기는 지을 때마다 세계 최고 뭐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짓기 때문에 같은 나라라고 해도 또 아부다비랑 두바이도 서로 경쟁을 해요. 서로 다른 왕이 있고. 그러면서 한 사람은 대통령을 하고 한 사람은 부통령을 하면서 이렇게 겸임을 하기 때문에 경쟁이 더 심해요. 사실은 도시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같은 나라라고 하지만. 그래서 서로 이렇게 퓨처리스틱하게 돈을 많이 들여서 짓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에어 트래픽이나 볼륨이 늘어나기도 할 거고 근데 이 도시 국가들이 생각보다 작아요. 도시 사이즈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 에어 트래픽 노이즈에 영향을 받거든요. 공항 주변이라고만 생각해서 이게 조그만 그 주변에 네이버후드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도시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여기는. 그래서 왜냐면 도시가 작다 보니까. 그래서 이 연구가 이 나라에 렐레번트하고 그다음에 이게 아부다비의 지도인데요. 지도를 보시면 이제 오른쪽 밑에 어 여기가 이제 아부다비 공항이고 새로 지은 공항도 요 옆에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럼 이만큼이 공항인데 이게 공항인데 이게 아부다비 도시 전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라고 치면 둘, 셋, 넷, 다섯 이쪽으로 가장 메인 스트레치를 보면 5분의 1이 도시 같은 그러니까 공항이라고 볼 수도 있을 만큼의 사이즈예요, 이게. 메인이 이 스트레치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 전체에 그리고 어디를 가나 비행기가 자주 보인다 이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 렐러번트 이 타이틀이 그래서 이 연구를 하게 된 동기도 되고 또 두바이로 이그젬플을 봐도 새로 지은 큰 공항이 여기에 아주 크게 보이고 원래부터 전부터 있던 수십 년, 20-30년 된 메인 공항이 여기 있거든요. 그 이 두 공항이 벌써 이 두바이 전체라고 해봐야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이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특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패신저 인터내셔널 플라이트가 가장 많거든요. 이 두바이 공항이. 거기가 왔다 갔다 한다고 치면 이제 여기가 엄청 시끄러워질 거라 이게 노이즈 폴루션이 이슈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오늘 프레젠테이션하고 크게 상관은 없지만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중동 사람들이 경쟁적으로라든지 인위적으로 뭔가를 밀어붙이는 걸 알 수 있는 게 여기에 이제 인위적으로 지어진 이렇게 나무 모양으로 된 섬을 지어 놓고 팜 주메이라라고 하는 관광지인데 이거를 하다가 하나를 완성을 해서 이제 잘 이렇게 입주가 되기도 전에 또 지은 거예요, 여기 더 크게. 그러니까 얘네들 스타일이 그래요. 그리고 여기로 보면 강을 보면 이게 쓸데없이 이게 너무 바둑판 같잖아요. 이게 인위적으로 지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인위적으로 짓고 이로션이 오거나 이다음에 잘못되면 그냥 돈으로 다시 들여서 다시 만드는 거거든요, 모양. 계속 모양은 자연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억지로 계속 깎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실익이 있거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이렇게 뭔가를 마케팅을 해서 이걸로 이 두바이라든지 아부다비 이 관광이라든지 이런 걸 비즈니스로 해서 앞으로 이제 주력 사업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것도 재밌는 건데 이거는 여기에 사니까 제가 이런 걸 알지만 이거는 자세히 보시면 이게 지도예요. 세계 지도를 또 흙을 갖다 부어 가지고 땅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한국 땅을 누가 샀네,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두바이에 있는 가짜 여기 세계에선 내가 샀네 하면서 그러는 땅이에요. 이게 땅 투자하는 곳이에요. 근데 막상은 이게 성공을 못 해가지고 거의 다 비어 있어요, 지금 빈 땅들이. 그리고 주인이 하나씩은 있고. 근데 또 재밌는 건 시간이 가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지도 모양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노동력을 들여서 다시 만들고. 그러니까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실제 프랙티컬하게 뭘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무슨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공학적인 무슨 연구를 하겠다고 하면 이 나라에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데이터를 달라고 하면 데이터를 안 줘요. 왜냐면은 외국인을 믿을 수 없다. 근데 이 나라의 90%가 외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있는 대학교가 사실은 이 나라의 카이스트라고 할 수도 있고 서울대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우리한테도 데이터를 안 줘요. 그래서 그 ADS-B 시그널을 또 하려고 한 이유가 제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받을 수가 있잖아요, 데이터를. 내가 컬렉트할 수 있고 아니면 세계적으로 이게 퍼져 있는 ADS-B 플라이트 어웨어라는 앱이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면은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만 있어도 이 비행기들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에서는 그게 국가 기밀인 것처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요즘은 너무 많이 풀려 있으니까 다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퍼블리클리 어베일러블한 데이터를 써봐야 되겠다고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이런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그지스팅 리터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허프 앳 올은
노이즈 레벨이 지난 나사의 데이터를 봤을 때 지난 수십 년간 20데시벨이 떨어졌는데 또 이 사람들이 찾은 거는 그래도 지금보다도 15에서 17데시벨이 더 떨어져야 나사에서 롱텀 골로 생각하는 트래픽 노이즈에 다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시끄럽다 이거죠, 비행기들이. 그리고 우즈 컬텐 올이라는 사람은 이 비슷한 노이즈 임팩트 스터디를 터키에서 했는데 어떤 이스티메이션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노이즈 매핑을 어느 도시 터키 어느 공항에 대해서 하고 데이, 이브닝, 나이 타임으로 쭉 throughout 데이를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하는 매핑을 만들었고, 안다라니라는 사람은 비슷한 일을 또 인도네시아에서 했는데 이걸 통해서 인터그레이티드 노이즈 레벨 시뮬레이션을 하는 모델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이제 뮤니시팔 가이드라인과 비교를 해서 이게 시끄럽다 혹은 안 시끄럽다 이런 거를 판단을 하는 거를 모델을 만들었고, 또 조시모빅이라는 사람은 피지컬, 지오그래피컬, 데모그래피컬 캐릭터리스틱스를 활용해서 노이즈 인크리먼트가 이제 미래에 어떤 트렌드로 갈 것인가, 미래에 만약에 에어 트래픽이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코릴레이트가 될 건가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 이 프로포설에서 제안을 한 거는 그런 게 필요 없고, 예를 들면 그런 게 필요 없다기보다는 그런 거에 대체로 ADS-B 시그널만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릴라이어블한 에어 트래픽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 ADS-B 시그널이라는 것 자체가 에어 트래픽 자체에서 오기 때문에 비행기가 거기 있으니까 오는 데이터가 내려온 거니까 거기 있는 건 확실하고, 그럼 이제 거기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얼마나 이제 정확하게 땅의 서페이스까지 내려오는가를 이제 이 애트모스피어의 공기를 통해서 오는 그 모델링을 애큐레이트하게 하기만 하면 얼마나 정확하게 내려오나. 그리고 이 정확하게 노이즈 레벨이 내려오면 거기에 있는 빌딩이 있다고 치면 그 빌딩의 어느 면마다 어느 데시벨을 경험하게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리서치 오브젝티브를 잡았고, 그래서 ADS-B 시그널은 뭐냐면 비행기마다 트랜스펀더가 하나가 달려 있어서 시그널들을 계속 쏘고 있는데, 또 그러면서도 에어크래프트마다 GPS 리시버가 있잖아요. 그러면 GPS나 글로나스, 영국, 유럽이면 또 뭐 갈릴레오 이런 GNSS 시그널들을 받아서 에어크래프트가 이것도 공유해서 그랬기 때문에 롱기튜드, 레티튜드, 엘티튜드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땅에 그라운드 스테이션만 있든지 아니면 리모트 센서만 있어도 이거를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땅에서 아무나 누구나. 특히 비행기들이 땅에 가까울 때. 근데 땅에 가까울 때가 그 소음이 날 때기 때문에 어차피 그때가 우리가 필요할 때. 그래서 플라이트 어웨어 같은 그런 앱들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경우에 그 리시버들을 걔네가 공짜로 나눠줘요. 공짜로 뿌려요. 전 세계에. 대신 우리가 신청을 해서 자기네들 플라이트 어웨어 센서가 를 공짜로 보내줄 테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집에다 달아놓고 전기만 프로바이드를 해라. 전기랑 인터넷만 프로바이드를 하면 우리가 공짜로 주겠다. 그런 식으로도 나눠주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앱들을 활용하면 그런 앱들에도 이런 비행기들 그림이 뜨는 이유가 그거를 이게 다 퍼져 있어서 그래요. 그 센서들이 나라랑 상관없이, 정부의 규제랑 상관없이. 그래서 가끔씩 왜 그런 뉴스도 뜨잖아요. 막 에어포스 원이라든지 예를 들면 VIP라든지 대통령 비행기도 어디에 갑자기 노출이 됐다. 그게 왜 그러면은 이거 모르고 이걸 까먹고 안 꺼서 그래요. 그 대통령 전용기 같은 데서. 그래서 그런 얘기는 뭐냐면 거의 모든 비행기는 이게 달려 있거든요, 요즘. 그래서 이 ADS-B 리시버들을 커머셜리 어베일러블한 데를 찾아보면 상당히 그렇게 인익스펜시브하게, 그렇게 비싸지 않게 이런 리시버들을 25불짜리부터 시작해서 꽤 좋다는 것도 400불 이렇게만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포설을 쓸 때 우리 연구비에서 이런 리시버를 몇 개만 사면 최소한 내가 직접 데이터를 컬렉트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 또 다른 건 뭐냐면 플라이트 어웨어나 이런 데 가서
리서처로 거기를 접근을 해서 뭐를 이게 액세스를 받으면 더 많은 데이터를 먼슬리 무슨 서브스크립션을 내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이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엔진이 이제 파악이 되고 비행기의 모델과 엔진이 파악이 되면 그 속도라든지 그걸 이용해서 어떤 에스티메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그 비행기에서 나오는 노이즈 레벨이라든지 그 출력 몇 %로 트로틀이 걸려서 지금 어느 소음을 내고 있다가 만약에 판단이 서면 그러면 이제 그 에로스페이스에서 같이 협업하시는 여기 다른 동양계 교수님들하고 또 같이 하는데 그분들이 주시는 어떤 이 파이널 엘리멘트 아날리시스 모델이라든지 어떤 그 소음이 공기층을 통과하면서 오는 그런 거를 모델을 한 후에 이제 어느 데시벨로 땅에까지 올 것인가인데 우선 멀리 퍼지면 그게 소음이 약해질 거고 왜냐하면은 이 소urce 파워에서부터 멀어질수록 같은 양이 퍼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멀어질수록 점점 약해지겠죠. 그래서 이 모델을 우선 어순을 하고 쓰는데 물론 이제 프레셔라든지 템퍼처라든지 뭐에 대해서 피지컬한 어떤 팩터에 의해서 이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인핸스하는 모델에 쓸 수 있고 우선은 상식적으로 이 스피어에서 소스가 퍼진다고 하고 하는데 이제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이 엔진의 방향이라든지 이거를 생각해서 그쪽 방향으로 이제 쏜다고 어순할 수 있죠 후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그래서 결국 끝에 결과물이 예를 들면 이런 레스터 포맷으로 서페이스 포맷으로 이 노이즈 분포가 나오기를 에임을 하고 있고 타겟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어느 파티큘러 에리아에는 이런 빌딩 BIM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을 써서 그 빌딩들을 올린 다음에 거기에는 어떤 소음이 이게 어라이브하게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이런 방향으로 노이즈 프로젝션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게 초기 단계라서 이 펀딩은 받았고 지금 이제 협업하는 교수님들은 이제 에로스페이스라든지 저희 기계공학과라든지 또 같이 시빌 엔지니어링과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 이런 워크 패키지가 4개로 나눠져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랑 관련돼서는 우선 처음에는 빌딩 코드라든지 레지덴셜 커머셜 존스의 어떤 뮤니시팔 러라든지 바이러라든지 이런 게 있나 우선 알아본 후에 ADS-B 데이터를 컬렉트를 해보고 그다음에 얼마나 릴라이어블한지 그런 데이터를 컬렉트를 해보고 또 빔 데이터도 컬렉트 해본 후에 그다음에 이제 GIS 데이터 레이어에다가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을 로드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의 위치와 그 속도와 그 고도가 판단이 서고 나면 그걸 이제 프로젝트를 해서 GIS 맵에 특히 디지털 엘리베이션 모델로 이게 굴곡이 져 있는 평면에다 쏴서 이게 그 노이즈가 얼마나 도착할 것인가를 해보고 근데 그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아쿠스틱 사운드 웨이브가 이 공기 대기 중에서 어떻게 프로파게이트 하는가를 이제 피지컬리 좀 더 연구를 도움을 받아서 해야죠. 또 기계공학과라든지 항공우주공학 교수님들하고. 그리고 또 그 사운드 웨이브가 리플렉트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라든지 딱딱한 벽이면 아마도 더 소음이 크게 오히려 증폭이 될 수도 있겠죠. 멀티패스를 통하면. 아니면 흙이라든지 어디라든지 뭐 어떤 다른 미디움에 닿으면 이게 좀 더 이게 줄을 수도 있고 소음이.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라이브 GIS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로 에어 트래픽 소음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서 주중 혹은 데일리 아니면 위클리 아니면 뭐 어느 피크 타임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언제든지 데이터를 뽑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자. 이게 제 연구 계획이고 지금 상태는 어디까지 왔냐면 2년을 잡고 있으면 이 두 번째 쿼터 3개월, 6개월, 약 6개월 정도 상태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 거기까지입니다.